아이들이 신나게 공을 찹니다. 넘어져도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함께 뛰어놀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잔디니까 관리받는 풀, 보호받는 풀. 그래서 생긴 오해들. 밟아도 돼요. 들어오세요. 이 아이들처럼 초록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충동이 생기죠. 옛날에 잔디밭에서 둥글던 생각 또는 아이들 걸려서 넘어지게 묶은 생각, 메뚜기 잡던 생각. 여러분은 푸른 잔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고향의 푸른 잔디에서 친구들과 함께 꿈을 쫓던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개미며 메뚜기를 잡고 놀았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나요? 잠시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니 또 쌤한테 혼났다며. 잘았노. 와, 또 숙제 안 해갔나? 그건 또 잘았노. 오늘은 했나? 오늘은 안 했다. 또 그럼 혼날 텐데. 나랑 같이 숙제하러 가자. 내 도와줄게. 그래. 그러자. 가자. 영수야, 고무신 가져가야지. 영수는 무슨 숙제를 하러 가는 걸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와! 잔디에 걸렸다. 일어나. 안 난다. 그러면 됐다. 피 안 나면 괜찮다. 조심해라. 그나마 잔디밭이라 이 정도인기다. 나도 안 나. 그러면 여기서 숙제한다. 그럴까? 그때면 잔디씨를 모으는 숙제였군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있나요? 그런데 이 잔디씨는 어디다 쓸라 그러지? 그러게요. 그 많던 잔디씨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을 외국에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경우가 전무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한국 잔디가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은 물을 가지고도 가장 적은 농약을 가지고도 굉장히 고품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식물학적 가치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의 기후대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는 씨를 요구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씨를 수집해가지고 매출했을 때 한 70년대경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중에서 월등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잔디씨 수출은 1973년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수집된 잔디씨가 무려 600여 톤에 달했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 수출되어 27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잔디씨 채취 시기가 7월이라 방학을 맞은 코올리기 학생들은 잔디씨를 팔아 용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그 재미가 쏠쏠했다죠. 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우리의 잔디씨는 국토 녹화 사업에 쓰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잔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원에도
넓은 광장에도 또 축구 경기장과 골프장에도 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도 잔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설릉인데요. 조선 제9대왕 성종과 성종의 부인 정현왕후의 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릉 일대 26만 제곱미터 대지에 귀한 잔디가 자라고 있죠. 조선의 초창기부터 초기 태조 때부터 이미 그 모화관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지금 독립문 앞에 있었죠. 그 모화관의 기능이 이제 왕실에 들어가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잔디라든가 이런 거를 재배해서 갖고 와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꽃과 나무, 잔디를 가지고 궁궐에 꾸민다든가 아니면 왕릉에는 절대적으로 그 모화관 잔디를 쓰게 돼 있습니다. 모화관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모화관 일대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잔디인 만큼 귀하게 관리되고 또 그 양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지금 그 왕릉 하나의 잔디를 입히려면 적어도 한 10,000평 정도에서 그 잔디를 띄워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모화관 쪽에 대략 한 10만 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길렀어야 그것을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때 그런 어떤 그 봉분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본다면 고려시대부터 잔디를 이제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무덤의 구조가 이 신라시대 때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위에 흙으로 봉분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아마 그러한 그 잔디를 활용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 때 기록으로 구체화돼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해온 우리 문화에서 사초는 필수 덕목이었으며 잔디란 효의 상징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릉은 점차 조상들을 위한 공간에서 후손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의 일상, 도시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만 해도 하루 유동인구가 약 53만 명. 하루 평균 약 1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이동하며排기가스와 소음들을 뿜어댑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도심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가득 차고 답답한 도시가 비명을 지를 때 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설릉 일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는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도시를 정화하는 허파 역할을 하는 거죠. 잔디는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에 발생하는 소음들을 방음제처럼 줄여주고서 우리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는 일들, 특히 먼지 같은 것들이 날리는 것들을 잔디가 흡착을 한다든지 표면 쪽에 안정을 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지요. 잔디는 풀입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매일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4인 가족이 있어요. 4인 가족이 숨쉬고 살려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225제곱미터의 잔디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4인 가족이 숨쉬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내뿜습니다. 단, 잔디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광합성을 해준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잔디밭을 산책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잔디가 식물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잔디는 주변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전남 장성. 널찍한 전원주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인 김창복 씨는 오랜 도시 생활을 접고 5년 전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잔디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심어놓은 잔디들 덕 좀 봤다는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죠. 예.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바로 저 산 밑에 마을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한 2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지열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해만 떨어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김창복 시댁 잔디만 유난스럽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잔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원합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비교를 위해 천연잔디, 보도블럭, 아스팔트, 인조잔디 4곳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지표면을 어떤 소재로 피복했는가, 그 피복된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혹시 표면 온도가 차이가 나는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측정해 보고 싶은 것은 잔디 중에서 비교적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파리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한 31도 남짓의 온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산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경우에는 식생이 없이 콘크리트 보도블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40도가 넘습니다. 40.5도, 40.6도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온도차가 거진 10도에 가까운 정도, 경우에 따라서 41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색상이나 소재가 달라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의 온도를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48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조잔디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볼까요? 아스팔트보다도 1도씨 이상 더 뜨겁네요. 이런 거로 봐서 소재의 색깔이나 재질 또는 그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는 예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열화상 카메라로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낮을수록 파란색을 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은 파란색, 아스팔트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아스팔트의 최대 온도가 70도씨를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가 시원한 이유는 뭘까요? 잔디가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잔디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수증기가 돼 입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잔디가 열은 방출하고 주변의 열은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잔디가 흡수한 기화열 때문에 잔디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잔디를 천연 에어컨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름철 불청계,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이 산에 충분한 잔디가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잔디를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명칭은 사방식물입니다. 흙을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흙은 강우에 의해서 다 쓸려 내려가고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없는데 잔디를 피복해주면 그 원형의 모양이 유지됩니다. 그건 우리가 오랜 동안 봉분 위에 잔디를 써왔던 이유나 무슨 뚝이나 아니면 경사면, 사면에 다 잔디를 심는 이유죠. 그래서 이게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사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면의 토양 유실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잔디를 심은 판과 잔디가 없는 흙판을 준비한 후 두 판을 경사면처럼 같은 각도로 기울인 다음 1분 동안 같은 양의 물을 뿌려봤습니다. 흙판의 경우 물을 뿌리자마자 빠른 속도로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반면 잔디가 심겨진 면은 토양 침식 없이 물만 흘러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잔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파리만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파리가 나오는 줄기 부위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cm 내지 3cm 정도의
매트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는 얽혀진 뿌리층을 형성해서 전체로 봤을 때 얕으면 한 10cm, 길면 한 20cm 정도의 잔디층이 완전히 여과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토양은 거의 유출되지 않습니다. 잘 조성된 잔디의 역할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디가 사방식물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곳은 역시 묘지입니다. 일년에 그게 뿌리 내려갖고 퍼지기 시작하면은 잔디가 쭉쭉 뻗어나가는 저기가 한 1m까지 들어가요. 뻗으면서 나가면서 지가 뿌리를 전서 내리고 나가기 때문에 대단해요. 이 번식력은. 흔히 때를 입힌다고 하죠. 뿌리째 떼어낸 잔디를 묘지에 입히면 잔디는 쭉쭉 뻗어나가며 묘지의 흙과 더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봉분의 토양 유실을 막아주죠. 잔디는 잘 깎아주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잔디를 만들어냅니다. 잔디의 생장점은 토양 가까이에 있어 잔디를 깎으면 땅속에 남아있는 잎, 줄기, 뿌리가 양탄자처럼 결합하게 돼 더 강해집니다. 역시 산소에는 잔디뿐이 없어서 저 옛날에 산꼭대기에다 묘었을 때는 냇가에 가서 그땐 키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이 풀뿌리를 전부 캐갖고 가볍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걸 심어갖고 잔디를 살린 거죠. 잔디를 심고 위에다 떼밥이라 줘갖고 흙을 준 다음에 삽으로 이렇게 두드려갖고 공기가 안 통하게. 그러면 잔디는 거의가 물 한 번만 주면은 웬만하면은 우리나라 잔디는 생명력이 강해갖고 잘 살아요. 건강한 잔디일수록 더 짙은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초록의 잔디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하죠. 초록은 잔디가 인간에게 주는 진짜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록의 잔디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 잔디. 더할 나위 없이 푸르고 각박한 도시인들에게는 초록의 위로마저 건넵니다.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조잔디는 인조잔디일 뿐 진짜 잔디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계속되는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 누구냐 넌? 인조잔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운동장을 찾았는데요. 확실히 천연잔디가 훨씬 낫죠. 공도 잘 나가고 잔디 관리가 잘 돼서. 이런 데는 그냥 사실상 잔디지 거의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그거 깔아놓은 거죠. 고무 파킹하는 거. 사실 그냥 아스팔트 그냥 고무 파킹 깔아놓은 데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서 화상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천연잔디에서 확실히. 더 시원해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천연잔디가. 어디? 이게 지금 다 딘 거예요? 와. 여기도 많이 이 주변이요. 여기도 같이. 무릎은 항상 같이 섞고 하더라고요. 인조잔디에서도 좀 많이 같이. 공이 튈 때마다 날리는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들. 운동장 곳곳에 가득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잘게 썬 고무가루입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 인조잔디에 섞어놓은 충진제인데요. 폐 타이어를 갈아서 만든 가루라 그런지 만지면 까매집니다.
대기실에도 창틀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하수구에도 이미 가득. 비라도 내리면 떠내려갈 게 뻔한데 이미 떠내려간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와 충진재, 과연 안전할까요? 그래서 충진재를 모아 중금속 검사를 의뢰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카드뮴, 수은,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성분 53mg 검출, 기준치는 90mg.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대용 연수가 경과되고 이랬을 때 이 고무 분말제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화 돼가지고 운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염려가 있어가지고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야구 중에서 삼성 구단인 대구나 광주가 선수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조잔디일 때. 부상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일 경우에. 그러나 제가 사실은 길게 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플라스틱을 잔디의 모양으로 만든 폴리에틸렌 재질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고무를 부스러뜨리고 놓고 그런 마찰이 너무 많으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면 오히려 삐거나 다칠 여지가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모래를 같이 섞어줍니다. 그래서 세 개가 풀 사이에 완충제와 모래가 섞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뛰고 놀고 하면 마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조잔디도 부스러지고 고무도 부스러지고 그러면 그 미세먼지들이 애들이 거기서 뛰고 놀고 하면서 땀에 묻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 게 큰 독이 아직까지 크게 보고된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으로 계속 들어오거나 영향을 주면 그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51곳의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 교육청이 사용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이 학교 운동장에서 전면 교체됩니다. 15개 학교에서는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납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인조잔디 운동장도 우레탄 운동장도 우려했던 대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우레탄도 인조잔디와 마찬가지로 그 기준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납성분이 90mg 이하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 높게 검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인체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려를 주고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운동장에서 어떤 꿈을 꾸길 바랐어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는 15년 전부터 천연잔디가 깔려 있었는데요. 15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 말고는 푸른 잔디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즐거웠겠죠? 여름방학 중에도 천연잔디 운동장에서는 참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함께 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 운동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흙 운동장에서는 막 먼지가 날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니까 푹신하고 먼지도 안 날리고 잘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조잔디 그런 데에서는
그냥 발바닥 뜨거운데요. 이런 데서 하면은 시원하고 공기도 시원하고 기분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천연잔디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는데 흙에서는 너무 잘 넘어져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잔디 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근데 어려움이 많죠. 근데 다행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잔디는 계속 자라고 아이들은 계속 잔디 위를 달리니까요. 파란 쪽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내의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와 교육을 돕고 있는데요. 34.6%. 학교 운동장의 가장 문제점이 잔디를 관리하는 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연잔디가 장점이 많은데 천연잔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성 비용과 또 관리 비용을 총 합계 보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 8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천연잔디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고 또한 유해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넘어지면 잘 안 다쳐요. 덜 다치고 좀 안전. 아이들의 말처럼 천연잔디에서 뛰면 정말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실험자 2분을 모셨는데요. 사랑 마라톤을 즐기는 홍성훈 씨와 김희감 씨. 먼저 기초 체력 검사를 통해 실험 가능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동적 체평형 검사라고 해서요. 몸에 있는 전반적인 밸런스 상태랑 근육 상태 알아볼 수 있는 검사예요. 이제 그 테스트를 가능한지 저희가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일단 그 체지방 검사, 그다음에 그 허벅지 근력을 체크하는 사이벡스 검사, 그다음에 동적 체평형 검사라고 해서 허리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하는 그 3가지 검사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그런 테스트를 하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네, 전반적으로 다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 허벅지 근력 테스트한 것도 양쪽 다 균형이 잘 맞고 그다음에 허리 동적 체평형 검사도 허리 근력이 정상 범위에서 좌우 대칭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그 테스트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의 충격 흡수량과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천연잔디와 아스팔트에서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테스트는 50분 동안 유산소 운동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는 50m 단거리 달리기, 두 번째는 이제 순발력과 민첩성을 같이 포함한 십자 달리기, 세 번째 또한 이제 사이드 스텝, 마지막 이제 근지구력 측정을 하는 셔틀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잔디에서 50m 달리기를 실시했는데요. 각 세트마다 3분의 휴식기를 갖고 모두 2세트를 진행. 다음으로는 순발력과 민첩성을 알아보는 십자 달리기로 모두 3세트를 실시하는데요. 정확하게 콘을 돌아 십자 모양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발목의 꺾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이 켜진 핏라이트를 양옆으로 움직이며 터치해서 불을 끄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사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심폐지구력을 확인하는 셔틀런인데요. 10분 동안 20m 달리기를 총 45번 왕복하게 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스트는 어땠나요? 중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아무래도 햇빛에 직접적으로 받는 열이 있을 뿐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은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위에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체만. 48시간 경과 후 아스팔트에서도 천연잔디에서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미끌림은 더 덜해서 좋긴 한데 충격이 조금 커요, 발목에. 잔디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뜨거워서 빨리 지치는 것 같고 해요. 지금 현재 이 천연잔디에서의 관절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사이드 스텝을 밟을 때 보면은 관절에 꺾이는 각도가 상당히 좀 적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 아스팔트에서는 좀 이 천연잔디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경직된 상태에서 꺾이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 보는 이 우리 종아리 근육의 이 강도 부분을 육안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훨씬 더 아스팔트 위에서 운동을 했을 때 이 종아리 근육의 도드라짐이 확연하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디에서 충격이 잘 흡수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긴장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육안적으로 볼 때 이 근육의 도드라짐이 훨씬 더 유연하게 보인다는 걸 지금 이 그림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이 관절에 미치는 충격 흡수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관절의 이 충격 흡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은 긴장되게 돼 있고, 이 관절에 미치는 충격 흡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근육에 미치는 그런 부하라든지 긴장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천연잔디처럼 이런 자연 상태의 푹신한 바닥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육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딱딱한 바닥보다는 천연잔디처럼 폭신한 운동장에서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가 되자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떠난 학교 운동장에 동네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15, 16, 36, 37, 38, 39, 준비! 오, 잘한다! 걸린 사람은 탈락이야. 더 오래 간다. 자. 이거 뭐 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잔디밭, 천연잔디인데. 규모도 딱 아담하고 시설도 자연하고 친환경 쪽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부러 여기로 이사 와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요? 예. 안중에서도 오고. 잔디가 사람을 부르는 걸까요? 사람이 잔디를 찾아오는 걸까요? 저희는 특별하게 잔디가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서요. 주변에 많은 우리 학교 가족들이 와서 많이 즐기고 운동하고 잔디가 있기 때문에 더 모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잔디가 사람을 웃게 하는 걸까요? 사람이 잔디를 보고 웃는 걸까요? 보통 운동장은 이제 흙이 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해서 무릎도 많이 까지고 다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들은 산책하고 운동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놀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잔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사람이 행복한 곳에 잔디가 있는 걸까요?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거고 영원히 같이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나갈 공생해야죠. 사실은 제 인생 자체가 잔디입니다. 잔디가 밟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 밟히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잔디. 밟히고 이용당하고, 이 잔디가 저한테 인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잔디는 흔한 풀이에요. 가까이에 있어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언제나 잔디를 가까이에 두세요.
이웃에 자투리 땅 한 뼘이라도 좋아요. 서로에게 희망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잔디를 걸어보세요.